예. 근본 문제의 근본 문제의 개혁은 포기하고 자본과 재벌에 의탁한 권력의 한계와 90% 얼들의 비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뿔따고 나는데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도록 하죠. 이제 무슨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작년 12월경부터 약자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의지를 어쨌든 그것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같이 협조해서 잘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의탁한 어떤 방향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을 통해서도 어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오히려 지금 양극화를 그냥 유지하고 그냥 더 그거 심화시켜면 심화되었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비애라고 서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인터넷 같은데 뭐 온갖 소리 있고 뭐 언론도 가르는데 결국은 이 얼들 국민의 대부분의 삶의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일들이고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제가 동영상 39번에 이번에 그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20뭐 4조인가 얼마가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도 일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가진 이 양극화와 경제 성장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정부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저런 것 이런 양극화와 경제 성장 이걸 해결하려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근본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는 이거에 대한 뭘 만들어내야지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되는 것이 딴 건 안 되거든요. 딴 거는 그 되는 외형만 갖출 뿐이지 결국은 해결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양극화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이고 경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외형상 성장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하여튼 외형 지표상은 성장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양극화는 결국 안 되는 거고 결국 국민의 일반 서민들 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뭐 재벌 개혁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공조직 개혁, 무슨 여러 가지 조세 개혁, 부동산 개혁 이런 것들은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 후차게 했지만 이 정부가 별로 옳게 하지도 않았지만도 접근하다가 그만 안 되니까 그만 다 일찌감치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친기업으로 좀 돌아섰고 뭐 친기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같이 좀 하자. 응? 어? 고용도 늘리고 설비 투자도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쪽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 친기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친기업 그런 게 아니고 그 결국 친기업이죠. 근본 문제들을 어떤 다른 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돌아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타 면제는 이제 토건 드라이브를 이제 했다고 봐야 돼요. 어? 이명박 같이 토건 드라이브로. 그러면 이제 뭐 저걸 하면 뭐
토건족들 족이라 그러죠. 이제 살판 났죠. 그런 쪽으로. 그러고 이거 지방의 수도권 약간 일부하고 대부분 지방인데 지역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강한데 좋아하죠. 그 지역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양국화 경제 성장 딜레마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자산과 자본과 자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왜냐하면 현 정부를 구성하는 어떤 중요 인물들이 대부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명박근혜 시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와대든 무슨 내각이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좌파적 성향이 좀 있어요. 뭐죠? 조금 변했기는 한데 세월에 물들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에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출신들 더 많고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이 여권 세력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친자본적이 자본하고 또 어떤 친화성이 또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이면서도 친자본적이니까 이게 모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펴는 정책이 다 모호하고 이중적이고 그런 성격이 좀 강해요. 모호하고 이중적이고 뭐 여기서 이중적이란 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계속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자기 입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장 일변대로 그렇다면 뭐 성장 쪽에 확실히 무게를 두든가 안 그러면 뭐 분배 쪽에 확실히 무게를 두든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방황을 덜 할 건데 뭐 성과하고 이제 별개의 문제로 어중간한 입장을 하니까 이게 친자본자에다가 저기다 좌파란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모호하고 이중적인 이런 정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결국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 노빠, 문빠, 유빠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현 정부가 뭐 잘했든 뭐 어떤 경우이든 저 사람들은 다 실드치기 바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 국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정부에 대해서 잘한 건 잘한다 그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실드를 치는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도 큰 해악이에요. 저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도 우리 국가 전체 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또 국가 자체의 입장에 볼 때는 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저 사람들이요. 자, 이게 이제 예타 면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지역 경제는 좀 살리고 그러고 뭐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불균형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언론에 나온 얘기고요. 더 큰 진실은 이 양극화와 경제 성장을 딜레마를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토건 드라이브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외형상 경제는 살아나니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국민의 한 8, 90%의 삶이 어려운 것을 결국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영속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에타 면제를 하고 이번에 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대부분 일부 토건족하고 일부 어떤 가진 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일반 서민들한테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결국 양극화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보기에는 화려하게 여기저기 공사가 벌어지는 것 같아도 안 들어가요. 그 이명박 씨 그거 4대강 했을 때 일반 서민들 국민한테 돌아가는 혜택 없었잖아요. 이것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업이 대부분 다 도로를 새로 놓는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은 조금밖에 안 되고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데 나와도 한국만큼 도로가 이렇게 빵빵하게 뚫린 나라가 별로 없을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도로가 부족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거 없거든요. 어차피 인간 세상 살면서 완벽하게 편리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 20년 근래에 이르러서 도로를 엄청 뚫었어요. 전국에. 어디 가나 도로가 빡빡 뚫혀 있어요. 넘치는 도로인데 또 도로를 여기저기 막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또 도로 뚫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도로 뚫는 거니까요. 결국 이게 이제 과잉 투자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도로를 그거 뚫으려 그러면 토지 매입 비용, 수용 비용, 그 다음에 뭐 건설 비용, 다음에 다 완성되고 나오는데 관리 비용 엄청나잖아요. 결국은 뭐 예탈한 것도 그것도 비용성 때문에 따지는 건데 그 도로를 통한 수익이 안 나오면 한국도로공사도 지금 적자가 심할 건데 지금 지방 도로에 지금 그 건설비하고 다 따지면 지금도 그 적자인 곳이 꽤 많을 거예요. 비용이. 도로란 것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국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관 시설 중에서 공항도 몇 개 대표적인 게 있죠. 그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그거에 이용자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자동차가 달아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자동차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몰라요. 이 5년, 10년 다 건설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거죠. 5년, 10년 후에. 그 국민의 무슨 비용, 국민 호주머니에서도 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려면. 그럼 국가 이제 성장 동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다, 지금 보니까 현재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까지 지금 제가 뭐 비중 있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양극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끝내려고 했던 거죠. 요 39번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일단 요걸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자, 다시 돌아갔어요. 39번 동영상 얘기를, 요지를 말씀드렸고, 자, 저는 이제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 이런 문제인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자동화니, 이런 얘기 들잖아요. 뭐, 당연하잖아요. 디지털화, 컴퓨터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동화 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잘 없어졌잖아요. 그건 뭐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여기저기서. 갈수록 이 자동화가 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은 우리가 그 경쟁력에서 이제 동남아나 이런 나라한테 안 되니까 조금 고도 산업 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 신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우리나라는 안 맞으니까 그런 산업을 이제 동남아나 들은 후발 국가들에서 이제 하게 되고 우리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기술 집약적이고 이런 산업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저기 자꾸 기술이 자꾸 그거 발전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일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봉급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도 문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나 은행 무슨 협회 회사 공간 이런 공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기업 정규직 이 사람들만 이제 살판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잃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해고를 함부로 못 시키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무슨 은행 하여튼 공무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나 공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신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판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안정성이 있고 또 보수도 높고 하니까요.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죽어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일이 없어. 일이 없어.
비정규직이고 말할 것도 없이 주고 나는 거고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뭐 자영업자가 공급이 너무 많기도 하고 더군다나 또 뭐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결국 어렵고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 이런 데 그러고 또 자영업이 또 요즘 온라인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크죠. 말할 것도 없죠. 주위에 보면 저희들도 그래요. 온라인에서 막 주문하고 사고 그게 더 많거든요. 뭐 1, 2만 원만 돼도 온라인 주문해버리고 이런 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거리가 없고 직장도 없고 그 어떤 일거리도 없고 사업을 해도 자 이렇게 어려워지면 결국 뭡니까? 결국 올 현대 삶에 있어서 그 삶이 가능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양대축이거든요. 소득이 첫째 소득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사회 안전망은 각종 종류의 수당, 연금, 뭐 청년 수당이니 무슨 국민연금이니 뭐 온갖 종류 그런 건데 이 두 개에 의해서 삶이 현대인의 삶은 그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소득이 없죠.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소득이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또 사회 안전망도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총량 수준에 비해서는 형편없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낮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총량의 수준이었으면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우리만큼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형편없거든요. 이런 그 양대 추구의 큰 문제에 지금 우리는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저는 20분 안 넘기고 가능하면 15분 선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끊고 요거 2번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성질나가 더 덤볐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차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차분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 센세이션하고 이런 것만 다들 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뭐죠 그거 손혜원 씨 다음에 그 JTBS 그 누구죠 뭐 그런 분 사건 뭐 그런 걸로 떠들고 싸우고 막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막 그런데 막 조회수 올라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뜨는 소리거든요 그거. 여기까지 다 하고 끊겠습니다. 이거 15분 넘어버렸네. 예, 다음 읽겠습니다.